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지난 2020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그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화 릴리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평균 1,313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해서 13% 정도 상승했는데요. 자, 그런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분양가는 평균 1,473만 원을 기록하면서 12.18% 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 13% 오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분양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솔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우리 부동산 투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부동산 투자 어떤 분들은 또 잘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못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주위에 다 좋은 이야기밖에 못 들을 거예요. 다들 다 잘하고 있다밖에 이야기하는데 실제 1대1 상담을 하면 정말 말 못한 사연들을 푸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좀 쉽게 하지만 꼭 알아가야 될 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부동산 시그널에서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부동산 투자 기준을 세우자. 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지만 잘 모르서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자, 오늘은 좀 이거를 들으시고 나면 아마 좀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리겠는데요. 자, 부동산 첫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내용, 첫 투자라는 내용이 좀 장황하게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는 상가를 좀 굵직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 고민되는 세 가지로 한번 유형을 좀 이야기를 실제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들을 좀
접합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자, 첫 번째 내용 이거죠. 자, 투자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아, 내가 투자를 했어. 개발이 될까? 자, 막연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돈은 뭐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뭐 오래 걸린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고 또는 내가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죠.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되는 게 가장 많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거죠. 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로 투자를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답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묶여 있다. 또는 뭐 이거 동네가 뭐 어떠한 뭐 계획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고민 때문에 좀 고민되시는 분들 시간이 오래 걸릴까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요. 좀 세 번째 이거죠. 자, 물론 우리가 좋은 물건들은 사면 좋죠. 하지만 좋은 물건은 아무래도 금액적인 비싼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금, 얼마 정도 자금 필요할까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확한 투자 기준이 필요한데 뭐 기본적으로 뭐 진행이 빠르거나 위치가 좋거나 정말 접근성이 좋거나 또는 인근에 호재가 많아서 금방 개발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가격이 높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자, 시간하고 자, 가격은 서로 반비례가 되겠죠. 자, 반비례가 된다는 걸 좀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간다고 하면요. 자, 투자 선정의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풀어 나가면 자, 가장 투자를 할 때 상담을 받았을 때 실패한 사례들을 좀 많이 좀 풀어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자, 현 거주지 위주로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사는 지역이 만약에 뭐 흑석동이라 할게요. 동작과 흑석동인데 잘 몰라. 다른 지역들 잘 모르고 뭔가 자금이 생겨서 또는 뭐 어떠한 돈이 있어서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는 지역이 많지가 않겠죠. 갑자기 뭐 다른 지역에 갑자기 투자하거나 그런 게 쉽지 않죠. 보통은 많은 분들이 내가 아파트를 뭐 하나 더 산다거나 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된 뭐 빌라를 산다거나 그런 분들이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역 위주로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역 가장 잘하는 지역 어디죠? 바로 이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과거에 내가 좀 살았는데 최근에 살았다가 이사가 갔다고 하면 그 최근에 살았던 지역들. 자, 이 현 거주지 위주로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거주지 위주로 알아보는 지역을 투자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점수를 높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통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너무 좋아요. 뭐 쾌적한 것 같고 살기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가격이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오래 살다 보면 그 지역이 정이 들고 좋아하다 보니까 자, 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좀 거주지 위주로 보시는 게 뭐 무조건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예 모르는 지역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는 지역 투자하는 게 낫겠지만 하지만 이 너무 맹목적으로 내가 아는 지역을 자신감을 갖고 무조건 여기 지역만 보고 투자하시는 거는 옳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거죠. 지인 추천 지역 중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자, 우리나라 보통 보통 한 제가 볼 때 50대, 60대 좀 특히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합쳐서 상담을 받아보면요. 인근에 누가 사서 돈을 벌었더라. 그래서 나도 이 지역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성내동을 할게요. 강도 뭐 성내동에 투자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뭐 2010년도에 뭐 집 사신 분이 있다고 할게요. 자, 22년도 됐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죠, 당연히. 여기 괜찮다. 돈을 많이 벌었다. 얼마 정도 뭐 투자를 했는데 얼마 정도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났다. 뭐 차익이라는 표현을 쓰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해보자. 괜찮다. 추천했다. 이 성내동 좋은 것 같다 해서 어떤 분이 나도 한번 해볼까? 투자를 하죠. 자, 이 성내동이 뭐 좋다 안 좋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투자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고점에 매입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가격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되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과거 저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벌어서 이익을 봤는데 나도 여기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무조건 지인 추천이 했다 해서 나도 이제 이 지역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는 좀 옳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이거죠. 자, 공인 중에 부동산 추천하는 지역 중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 거주지 위주로 알아본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동은 좀 살았어요. 목동을 살아가지고 목동의 재건축이나 또는 뭐 인근에 괜찮은 지역을 투자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자, 목동 임장을 또 한다 해서 목동 가죠. 자, 목동 갔습니다.
가장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하면 부동산을 돌아다니겠죠. 자, 인근의 부동산 한 5군데를 돌아다녔다 할게요. 5군데 가가지고 목동에 있는 부동산 가서 목동 이쪽 지역 좀 괜찮나요 하면 여기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다 좋다고 하겠죠. 자기 동네 다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두 번 듣다 보다가 계속적으로 한 5번 갔는데 다 이 집 괜찮고 여기 뭐 건축 여기는 뭐 7단지부터 해서 뭐가 진행이 되고 어느 지역은 좀 저렴하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문제 뭐냐면 그 지역이랑 그 지역 다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면 자, 이거고요. 내가 알고 있는 흔한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보면 여기 뭐 개발 호재가 있어서 여기 투자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미 정보가 다 반영된 거에 대해서 뭐 너도 나도 산다는 거는 큰 가치가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내가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봐야겠죠. 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거 시간을 좀 아무래도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뭐 강연이나 그런 거면 좀 길게 말씀드리겠 텐데 그래서 압축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 떠도는 소문 투자하는 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문을 듣고 뭐 투자를 한다. 여기 뭐가 들어올 것 같다. 뭐 어떤 부분 보면 뭐 어디서는 뭐 여기가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뭐 재개발이 곧 추진될 것 같다. 자, 이게 뭐 우리가 말하면 내피셜로 막 어디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됐다고 하면 정말 저 잘 뭐 또 칭찬을 해드릴 일이지만 많은 경우가 소문만 무성하고 또는 이미 소문이 기정 확실히 됐을 때는 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좀 계획적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은 아마 사고 보자 또는 무조건 투자하고 보자. 자, 내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또는 자신감 있는 이런 지역들을 투자한다면 괜찮겠지만 좀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피하시고 내가 막 자금력이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예시입니다. 자, 뭐 실제 뭐 상담인데 어떤 분이 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한 8천만 원 정도가 좀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대요. 8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 제가 지역을 여쭤봤습니다. 어느 지역을 투자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용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용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간을 여쭤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투자 기간은 2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보통 용산이나 재개발이나 재개발 같은 지역은 좀 장기적 모시기 좋다. 왜 2년 정도 바라보냐고 말씀드리니까 2년 뒤 정도 되면 자녀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을 살 때 보태줘야 되기 때문에 2년 정도로 용산에 재개발 투자하고 싶다. 자, 많은 분들이 뭐 어느 지역 좋다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해서 뭐 잘 모르는 지역이겠죠. 이분한테는 용산에 지역 투자하고 또 기간이 짧게 보는데 자, 이런 투자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 정보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뭐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풀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알려드린 것들 좀 모르는 분들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이 좀 부동산을 좀 알아보시면 알 텐데 자, 제가 좀 사이트를 좀 하는데 이게 뭐 홍보하려는 사이트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풀어드리겠지만 자, 시간상 서울로 좀 말씀드리면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재개발을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는 뭐 예정이라고 해요. 자, 부동산 가는데 여기 향후에 뭐 될 것 같고 추진위가 뭐 설립이 될 것 같다. 아니면 가칭으로 지금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림 그렸다 해서 뭐 지도를 막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게 실제 이게 정말 명확한지 또는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객관적으로 내가 물어볼 것이 없죠. 그래서 뭐 어디 뭐 서울시에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 자, 이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서 과거에 이 클리너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자, 이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이나 뭐 지역들의 조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공신력 있는 그런 곳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자, 서울시에서 운영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고 한번 실제 한번 제가 뭐 갖고 와봤는데 자, 아현상구역 한번 볼게요. 아현상구역 제가 뭐 기존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런 재개발 구역을 말씀드리면 약간 좀 뭔가 좀
좀 특혜성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미 완료가 된 지역을 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아현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뉴타운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대장주 아파트라 말하면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가 바로 이 아현 3구역입니다. 자, 아현 3구역을 들어가 보면요, 이 구역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뭐 자료 충실도 64% 나와 있고, 이 안에 클릭을 해보면 추진 단계들이 나옵니다. 뭐 조합 설립 추진이 뭐 사업 시행 임기가 나왔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해산 바로 전에서 지금 착공해서 다 입주까지 완료가 된 상태죠. 아직 해산까지 되진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아현 3구역이 이미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다른 지역들 뭐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여기가 실제 조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어디까지 추진이 됐구나, 어디까지가 진행이 됐고 어디까지밖에 못 왔구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현재 있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조합을 가서 어디까지 됐는지 진행 맞춰본다 하면, 이런 객관적인 자료 갖고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올바른 정보를 좀 캐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클리너 시스템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정비사업 정보 몽땅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마지막에 조감도까지는 이제 시간상 넘길게요. 자, 두 번째, 서울 도시 계획 포털 사이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서울 도시 계획 포털 사이트는 이 자치구로 해서 자치구별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포인트는 뭐 신속 통합 기획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고요. 다양한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영등포 시장 일대 보이는데, 서울 도시 계획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지금 뭐 용도 지역이나 그런 것들 다 나오고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떻게 묶여져 있고, 또는 여기는 뭐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다. 물론 우리가 보면 토지 이용 정보원 같은 데 가면 여기가 지금 뭐 어떤 구역으로 해서 뭐 고도 제한이 있고 그런 것들 좀 자세히 좀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기 서울 도시 계획 포털에 좀 다양한 정보들이 좀 이 안에 나와 있고 지적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를 보면요, 뭐 영등포 이때 중공업 지역이나 뭐 위쪽은 상업 지역 색깔 같은 경우 상업 지역, 여기 같은 중공업 지역이겠죠. 뭐 상업 지역 있고,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현재 이 용도가 어떻게 나와 있는 것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 도시 계획 포털 사이트도 이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아무래도 방송 시간 워낙 짧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검색도 해보고 어떻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워낙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좀 알아보시고 조금씩 내가 어떤 지역들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임장활동하는 걸 좀 추천하신다 하면 아마 좀 실패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돌다리 두드리는 투자 방법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는 나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조금 가볍게 시작해볼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베이스가 되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고 나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정말 이 철저한 분석 그리고 꼼꼼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함께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보시다가 궁금한 게 또 생기시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끝번호 914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은평구 진관동 롯데캐슬 1단지 105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은평구 진관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지도로 분석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롯데캐슬 상림마을 롯데캐슬 1단지 이거 같은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 한번 가격 한번 먼저 좀 알아볼게요. 자, 2008년도 5월에 지어진 이제 준공이 된 이제 15년 차가 된 이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용적률 같은 172%인데, 자, 최근에 보면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많이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32평 9억대, 뭐 9억 후반대긴 하지만 10억 미만으로 32평대 좀 가격적인 부분은 아직 다른 지역보다는 약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좀 서울 내에서도 좀 은평구에서도 진관동이면 좀 외곽 지역이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체했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9억 8천이 그래도 외곽이니까 서울에서도 외곽이니까 다른 지역 서울에 좀 어느 조금만 더 들어오거나 또는 연신내 쪽만 가도 가격이 더 비싸지 않을까 또는 뭐 백년산 힐스테이트부터 해서 이쪽 지역만 해도 비싼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니까 아무래도 외곽이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지도를 좀 풀어가면요. 다시 볼게요. 이 지역들 현재는 원래 서울만 봤을 때는 외곽입니다. 구파발 일대가 외곽이고 은평에서도 상당히 변동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는 관문도시의 역할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동쪽으로부터 잠깐 뭐 비유를 한다면 동쪽에 보면요 뭐 강일지구나 이쪽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괜찮지 좋지 한강변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위치도 좋지 하지만 과거에는 서울의 외곽이었죠. 그 오른쪽에 미사부터 해서 뭐 하남 일대가 계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 더 외곽 바깥 쪽에 아파트들이 편의시설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가밀 그쪽도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 인근의 강동구 라인도 가격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포인트를 보면 뭐냐면요. 이 삼성 쪽 일대랑 그 다음에 이 지축 일대 특히 지축 일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 사업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파발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지역은 지금 연신내 같은 경우에 GTX 들어오죠. GTX가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게 하겠지만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옆에 고양 일대가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편의시설들 자 과거에는 이쪽 뭐 진간동에 있는 분들 아마 백화점을 이용한다고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이야기하면 뭐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 이용한다거나 뭐 대형마트 간다면 뭐 상암이나 뭐 은평 일대 이용했는데 자 이제는 삼성 일대 보면 뭐 스타필드도 자리 잡고 있죠. 다양한 뭐 이케아도 들어와 있죠. 자 이런 편의시설들 들어오고 아파트도 대단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 대단지인 아파트 이쪽으로 통해서 연신내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더 입지가 좋은 지역들 어느 정도 높은 가격 신축 아파트가 형성된 이런 가격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죠. 자, 어떤 말이냐면 물이라는 거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평평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높은 집값이 더 입지가 좋지 않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 롯데캐슬 1단지보다 더 입지가 상대적으로는 약한 지역들이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다면 당연히 더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어느 정도 가격을 따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뭐 그때가 해도 매도를 하시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일대 삼성이나 지축 일대 개발이 다 완료가 되고 인근 편의시설 다 좋아지고 그때 밑에 쪽으로 은평 일대 뭐 재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완성이 돼가는 단계쯤에 그때 가면 아무래도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은평구 진관동의 아파트 향후 전망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가격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들의 개발과 함께 이 지역까지도 계속해서 수혜 또 그 지역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같이 끌고 올라간다라는 점을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206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현재 서울 광진구 자양이동 자양현대아파트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한강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호재가 있는지,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한강뷰 하면은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있고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내 아파트는 조금 가격 상승에 대해서 조금 약한 것 같네?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자양동 자양동 같은 경우는 좀 핫한 지역이죠. 최근에 좀 많이 핫한 지역이기도 하고 좀 많은 이슈들이 지금 작년부터 해서 좀 나오는 지역입니다. 자, 일단 가격을 보면 자양 현대 2차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양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13억 7,500 정도로 해서 좀 다른 지역 제가 볼 땐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진짜 상대적으로는 덜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까운 지역들이나 위쪽 보면 다 16억대 뭐 형성되어 있고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자 13억대 입지도 좋은데 13억대 가격 좀 상당히 약한데 위쪽 보면 이쪽 라인도 벌써 보면 16억대 좀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자 95년도 아파트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재건축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 아파트를 좀 그나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는 뭐
그나마 리모델링 사업이겠죠. 리모델링 사업인데 용적률도 한 312% 상당히 좀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좀 사업적인 부분도 지금 어중간하죠. 자, 그런 부분이면 자, 이 자양 현대 같은 경우 2차 같은 경우에는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을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야 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뭐 두루뭉실하게 이게 좋아질 것 같을 수도 있고 뭐 가격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 왜? 재건축이 진행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현재 용적률도 많이 썼고 지금 자체적으로 95년도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마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데 왜 보유를 해야 될까요? 자, 지도로 좀 풀어드릴게요. 자, 보면요 위치를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위치는 편의시설들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화점, 롯데백화점 자리 잡고 있고 대형마트, 이마트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강 라인과 함께 7호선 바로 옆으로 오면 청담으로서 또 이제 강남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저는 상당히 저도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거를 좀 거시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시적으로 투자 방법. 자, 어떤 거냐면 자. 딱 지도를 볼게요. 딱 지도를 보면 어떻죠?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껴있는 그런 지역들은 아니죠. 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뭐 마포 이슈 중 마포 말씀드렸는데 마포일 때 금액을 봤을 때 상당히 비싸고 뭐 아현 루타운 그다음에 뭐 옆에 뭐 염리부터 해가지고 계속 루타운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인근의 뭐 신수동이든 그런 뭐 오래된 조그만 작은 나홀로 아파트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는 오히려 이 자양동 일대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적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가깝게 말씀드리면 자, 현대 2차가 가치가 올라가면 뭐가 좋아야 되죠? 인근에 기반 시설이나 어떤 인프라들이 좋아져야겠죠. 자, 이 지역들을 보면 그림 지도만 봐도 좀 꼬불꼬불하고 길도 뭐 끊겨 있고 빌라가 많은 촘촘한 노후화된 지역이죠.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1구역 있죠? 이쪽에 이제 대충 그릴게요. 2구역이 있죠. 자, 특히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신통 1차에서 후보지에 떨어졌죠. 자, 많은 분들이 1차 떨어졌다? 신통에서 떨어졌다? 개발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저는 이거를 좀 더 좀 전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 1차 같은 경우는 후보지가 9월 23일이었죠. 9월 23일 기준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신통기획에서 권리 산정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후보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신청할 때는 권리 산정이 어떻게 되죠? 2차가 되면 1월로 넘어갑니다. 1월달. 그러면 이 9월달부터 1월달까지 사이에 많은 신축들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자, 반대로 말하면 9월 23일 기준을 권리 산정의 기준 때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만큼 반대하는 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청산 비율이 많다 보니까 신속통합 기획에서도 통과를 못했죠. 현금 청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업성에서 반대하는 그런 동의를 높지 않다 보니까. 하지만 2차로 도전한다면 1월 달면 이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 현금 청산 대상자 비율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이 1구역이나 2구역 같은 경우는 진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뭐 신통이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자, 이게 진행되고 아파트 단지들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 현대 2차 같은 경우는 인근에 우리 보면 뭐 답신이나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아현 그런처럼 아파트 대단지들이 들어온 다음에 가격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밑으로 가면요. 자, 우방 리버파크 오른쪽면 이 지역 7구역이죠. 자, 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림이 지금 잘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 하면 상당히 가치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좀 더 줄여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구역별로 이 아파트나 재개발이나 그런 것도 진행되는 것 플러스 두 번째는 이 성수동 일대 어마어마한 일자리 핵심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단으로 가면요. 삼성동 일대. 자, 삼성동 일대 굵직한 업무지구들 들어오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성수동 업무지구 그냥 업무지구 이쪽 일자리 업무지구에 둘러싸여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뭐 동서터미널 일대도 뭐 개발되고 있죠. 여기도 뭐 스타필드 뭐 이야기하고 있고 한강변 쪽으로 또 개발이 있다고 하면 자, 현대 2차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굵직한 개발은 없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여기 지역들 지금 현재는 가격이 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경기가 뭐 어려워지거나 또는 부동산이 약간 침체돼서 또 어느 정도는 좀 빠질 수 있지만 이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는 딱히 지금 뚜렷하게 떠오르고 있진 않지만 주변에서 계속해서 받쳐주고 도와주고 끌어올라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봅니다. 끝번호 448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산시 고잔동 호수공원 대림아파트 39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 같은데 파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 아파트 지금 매도 타이밍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한번 보면요. 일단 2001년도 12월 달인데 세대수가 좀 많습니다. 2073세대고요. 총 25층에 또 한데 단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인근에 뭐 생활 인프라는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를 만약에 매도하신다면 신안산선 개통되고 나서 좀 빠르게 좀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 안산이란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이 뭐냐면요. 물론 뭐 GTX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영향보다는 현재 이쪽 지역 신안산선이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죠. 신안산선이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게 보이죠. 가깝게 위치해 있고 또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면 일대 다시 한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 신안산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지역들. 자 신안산선을 타고 여의도까지 접근할게요. 여의도나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강남 일대 가는 우리가 뭐 독산이나 그쪽 지역들 가는 시간을 볼게요. 시간. 그 시간하고 가깝게 그쪽 서쪽 라인에 좀 아마 큰 도시 보면 부천을 볼게요. 부천. 자, 부천에서 여의도 가는 거랑 안산에서 여의도 가는 거 어디가 더 훨씬 더 빠르고 더 좋을까요? 부천이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지역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이 더 좋은 지역 입지를 확 올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말 그대로 뭐냐면 부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지금 가격이 막 12억, 13억 그렇게 올라가면 안산 일대 그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현재 부천 일대도 보면 얼추 한 10억대 미만으로 지금 많이 자리 잡히는 30평대 기준으로 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자 결국 뭐냐면 이 지역 신안산선의 접근선이 신안산선이 강남으로 가거나 또는 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지역이 아니죠. 바로 여의도 일대로 간다고 하면 물론 환승을 한다고 하지만 자 교통이 좋아지는 거는 어느 정도 호재겠지만 수도권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도 교통 다 좋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뭐 접근성도 이 동쪽의 접근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면 가격이 안 오를 수는 없고 오르긴 오를 겁니다. 자 착공될 때 많이 올랐을 거고 개통될 때 많이 오르기 때문에 개통될 때쯤에서 좀 정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정리를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정리하는 게 맞긴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막 급매해야 된다 개통되자마자 급매하다 그건 아닌데 좀 더 차분하게 시간을 지켜보고 다른 지역의 투자처나 또는 다른 지역을 좀 알아보시면서 천천히 단계별로 알아보시고 이사를 가시는 거나 또는 뭐 재투자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급하지 않게 충분히 수혜를 보고 또 충분한 차후에 대한 준비를 마련한 이후에 매도 타이밍 계속해서 준비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성곡동 오피스텔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서해선이죠. 원시역에서 상당히 인접해 있는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전용 면적 20.16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자,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 같은 경우는 시아호죠. 시아호 프리미엄 오션뷰로 해서 전세대 오션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풀 옵션이 제공되는 게 좀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공은 2023년도 11월 준공이 예정이 있고요.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 서해선 원시역에 인접해 있는 우리 신축 오피스텔로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자,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개발 호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야호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시야 일대 예전에 아마 시야 뭐 공단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실제 지금 시야 가보면요, 150신도시도 시야 라인이죠. 자, 150신도시 또는 뭐 송도 일대에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지금 송산 신도시까지 지금 펼쳐지는데, 자, 아마 105만 가보신 분들도 와, 이 지역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정말 좋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 해안가 라인에 자리 잡고 있는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자, 원시선이 서해선이 있고요. 지금 원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원종까지 연결되고 이제 향후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고향 대구까지죠. 그 백성 옆에 있는 대구까지 연결되는 서해선이고, 이 서해선 같은 경우는 충청도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서해선이 지금 원시역을 통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자, 두 정거장만 이용하면 초지역을 통해서 수인 분당선, 자, 분당까지 가는 분당에서 우리가 위에 청량리까지 넘어가는 이 분당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 4호선 통해서 사당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탄탄한 교통망을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워낙 안산 자체가 교통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였다면 남안산 IC를 통하면 빠르게 지금 서해안 쪽으로 해서 평택 쪽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하면 이제 영동고속도로죠. 뭐 안산 일대 안산 IC 통해서 또 영동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뭐 팔곡 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를 통해 사통팔탁 교통망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남쪽 안양 라인으로 해서 바로 서울 접근선도 상당히 용이하게 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다. 입지 최고는 시야 MTB입니다. 자, 첨단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오피스텔의 투자 포인트는 임차 수요와 탄탄한 직장인 수요, 그 다음에 찾는 수요가 많아야겠죠. 자, 첨단 산업 단지 내에 위치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고, 이 시야 MTB 라인이 지금 과거에 아마 시야공단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진짜 가보시면 변화되는 모습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 뭐 공해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대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위에 시야공단, 시야국가산업단지와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시야 MTB 새로 조성되는 이런 MTB 사업에 지금 이 지역에 지금 들어오겠다는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피스텔 바로 옆에 물류 전문 기업이 바로 옆에 들어옵니다. 바로 옆에 이 물류 기업 전문이 들어오는데 무려 72,000평 정도의 물류 기업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 보면 입주 기업만 해도 쿠팡, 뭐 롯데 홈쇼핑, LF 등에서 다양하게 들어오고, 이 상주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자, 이 직장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분명히 뭐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주 야로 또 근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뭐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겠죠. 바로 옆에 오피스텔 굵직하게 시야로 바라보는 오션뷰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인근에 뭐 유동인구 증가뿐만 인근 상가도 활성화되는 것도 하나 가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생활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장 포인트는 시야호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대학병원과 함께 터미널, 그래서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시흥 버스 터미널도 이용할 수 있고요. 정왕동에 위치해 있는, 그다음에 안산 쪽에도 터미널 있죠. 자리 잡고 있고, 대형마트들과 함께 백화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깝게 또 고자연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산 그린시티 등 개발 예정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산 그린시티 밑으로 바로 옆에 있어서 화성 국제 테마파크부터 해서 송산 그린시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다리 건너서 바로 밑에 시야로 라인에 지금 남쪽 라인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가보면 어마어마한 개발, 굵직한 대형 개발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조감도를 보면요, 지금 이제 MTB 라인이 여기입니다. 바로 이 라인에 MTB 라인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해서 뭐 자라서부터 해서, 자, 밑에 라인들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요소들, 그린시티가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2026년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 인프라, 과거에 안산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산하면 특징이 또 떠오르지 않는 분인데, 안산 바로 밑에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바로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야 MTB 일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그런 다음에 이 북쪽 라인에는 MTB, 그래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고요. 남쪽 라인에는 우리 말하는 그런 개발 관광과 그린시티에서 좀 환경 친화적인 요소들이 같이 결합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MTB 구간 2022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야 MTB 구간 3.2km가 들어오고, 특히
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핵심 지역을 다 관통합니다. 그래서 핵심의 산업단지들 뭐 동탄이나 이천이나 그다음에 위쪽 뭐 파주, 김포 핵심 산업단지들 관통하기 때문에 핵심 메카 지역의 하나로 좀 시야 MTB가 구간이 들어간다는 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것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자, 참고함 시간상 제가 참고함까지 말씀드리면, 자, 23년도 11월 준공이 예정이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같은 경우 전용률이 83%가 나옵니다. 자, 상당히 높은 전용률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기타로 빠지는 거는 전용률이 상당히 높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보면 밑에는 상가나 그런 것들에서 주상복합식으로 개발되고 위쪽에는 상층부가 이제 오피스텔 들어온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입이 다양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실제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뭐 직접적으로 또 오셔서 전화 주시면 또 직접 모델하우스 보실 수 있는데, 자, 지하 1층부터 지상 16층까지 되어 있고 전용 먼저 20.1m고, 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사용 6평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 세대 자주식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 시야 MTB에서 전 세대, 자, 원룸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확보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주차 대수가 작기 때문에. 하지만 전 세대가 자주식 주차가, 뭐 기계 주차가 아닙니다.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2층부터 8층까지 어마어마한 공간 주차와 함께 상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안산시 단원구 이 시와 MTV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또 국제 테마파크와 함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대형 개발 호재들이 이 지역의 가치를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점, 그 첨단 산업단지 안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한 분석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격 지금 투자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이 정도 금액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평택도 이 정도 금액 쉽지 않을 텐데, 자, 예상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자, 1억 3천만 원, 1억 초반대 수도권에 특히 이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투자 가능하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상 임대가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원룸 시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1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1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곡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가 같은 보증은 월 1천만 원대 월 50만 원 가능합니다. 자, 실투자금 1억 2천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DSR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은 90%가 나올 수 있습니다. 9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 신용도가 좀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겠죠. DSR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1억 2천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투자금은 상당히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고 그러면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고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소액으로 이 지역 괜찮은지 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건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인근에 뭐 105 신도시, 뭐 서울대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105 신도시 거리 접근성과 또 이 고잔 일대, 고잔동 일대 뭐 접근성, 또 그다음에 밑에 송산 그린시티 정말 가깝게 위치해 있는지, 근데 이 지역 MTB 자체가 정말 어떤 데인지 보시는 궁금하신 분들은요, 또 전화 주시고 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으로 편안하게 문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서울시 동대문구로 올라오겠습니다. 신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역세권에 또 신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엔 동대문구 신설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자, 1, 2호선과 그다음 우이신설설 신설동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되어 있는 23년도 4월에 준공을 바라보고 있는 불륜 더블 복층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대문구 신설동입니다. 이 지역은 워낙에 뭐 인프라도 풍부하고 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앞으로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 체크할게요. 네, 입지가 신설동역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자, 신설동역 같은 경우에는요, 1호선과 함께 2호선 이제
지선이 이제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뭐 더블 역세권과 함께 우이 신선선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1호선입니다. 1호선 두 정거장만 이용을 하면 GTX B노선과 신호선이 들어오는 청량리역이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두 정거장만 이용하면 청량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인근에 또한 업무지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자, 특히 동대문구에서도 가장 서쪽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중구, 종로, 성동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붙어 있는데 바로 이 광화문 도심권까지 상당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두 정거장은 세 정거장 가면 종로 3가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남쪽으로 하면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뭐 내부순환로하고 동부간선도로 나가면 잠실 일대, 성수동 일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인근의 학군도 다양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합니다. 다양한 학군들, 고려대나 경희대, 뭐 외대나 시립대 등 다양한 학군들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가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웬만한 지역도 생활 인프라 잘 되어 있긴 한데 의외로 생활 인프라가 좀 뭔가 아예 좀 회계적 시장만 있는 지역도 있고 뭐 대형마트만 있는 지역도 있고 신도시나 그런 데는 대형마트만 있는데 이 지역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동시장부터 해서 다양한 시장과 함께 동대문 상권과 함께 대학병원과 그다음에 대형마트들도 이 동대문구청 있는 그 지역에도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개발 호재를 보면요. 용도 일대, 청량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가 바로 자리 잡고 있죠. 바로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량 일대 지금 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잡심리, 전농동, 천리, 그다음 용두동 일대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청량 일대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청량 일대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굵직하게 되고 있고 GTX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자, 과거와 다릅니다. 이제 청량리 동부권에서 서울 동부권에서는 가장 핵심 지역이 바로 청량리라고 해도 뭐 어떤 분들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 청량리가 이제 핵심 지역 바뀌고 있는데 자, 이 지역에 가깝게 두 정거장이 바로 옆에 이 신설동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부청과시장은 정비 사업이 2023년도 준공 예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건물 높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조감도 모습을 보다시피 상당히 굵직한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TX B노선, 신노선, 청량리역 개통이 있기 때문에 자, 특히 이 청량리역을 이용한다고 하면 두 가지 노선을 통해서 뭐 GTX A노선과 또는 뭐 강남과 용산, 서울역 또 이 지역들을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역과 삼성역을 이용한다면 다른 노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GTX B노선, 신노선 상당히 굵직한 개발 호재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북 횡단선도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의 9호선이라 불리는 강북 횡단선 들어온다고 하면 청량을 이용한다면 서남부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뭐 상암이나 뭐 등촌, 목동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면목선도 2022년 착공 예정이 있어서 청량리역까지도 연결되는 사업이 진행된다면 또 교통이 또 호재가 되고 자, 신설동 같은 경우는 더 안쪽이죠. 더 핵심 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교통망이 지하철망이 좋아진다면 어느 정도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동부선도 경전철도 25년도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자, 특히 왕십리 같은 경우도 왕십리역 다음 제기동입니다. 자, 신설동역, 제기동역, 그다음에 청량리역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역이 이어지는 더블 역세권, 뭐 트리플 역세권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하나하나 진행되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완공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지금 완화가 되었고요. 상층부에서 경우도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동부간선도도 이제 전반적으로 성공이 된다고 하면 자, 수변공원도 펼쳐지면 또 하나의 중랑천 일대도 녹지 공간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의 입지와 개발 호재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던 분들이라면 최근에 정말 지겹게 들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청량리 개발일 겁니다. 정말 천지개벽 수준의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특히나 교통과 관련된 호재들이 정말 많고 이 착공과 그리고 개통이 착실하게 또 차례대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들이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이 입지적으로도 역세권에 있으면서 이러한 개발 수혜들을 충분히 다 소화하면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는 오피스텔이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어지는지 건물의 모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리형 더블 복층 구조라는 점 다시 한번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가격에 대한 분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 보면요. 2023년도 4월에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 신설동역에서 상당히 가깝게 1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그냥 대로변 라인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입지적으로 뭐 버스 이용부터 해서 다양하게 다른 지역 넘어가기도 상당히 용이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임차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포인트는 지금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형인데 특히 더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을 두 군데 공간이 샀습니다. 하나는 침실 공간, 또 하나는 뭐 옷이나 뭐 화장대 등 다양한 뭐 공간을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복층하면 잠만 자고 누워 있고 평소에 생활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 좀 장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내부 같은 경우는 풀 옵션 다 들어갑니다. 세탁기나 뭐 에어컨, 냉장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편의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납 공간도 하나 상당히 계단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데는 보면 뭐 거실을 가로지는 그런 구조도 있는데 자, 끝에 살짝 이용할 수 있어서 편의 시설도 최대한 뭐 공간 활용도를 용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가격을 풀어드리면 자, 가격은 제 예상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 예상 임대가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원룸 시세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은 투자 가능합니다. 1,0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대 월 7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대출 활용한다면 이 차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도 1억 1,000만 원대로 월 따박따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오피스텔로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건 입지죠. 자, 서울에 많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비싼 오피스텔은 다 교통이 좋거나 또는 업무지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 바로 옆에 1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향후에 청량리 일대 GTX 두 가지 노선 들어오면 상당히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투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모델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정말 구조가 복층 구조가 더블 복층 구조가 어떤지 궁금하시다. 또는 입지가 어딘지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요. 편하게 또 전화 주시면 1대1로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전해드렸습니다. 관심이 생기셨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린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주담대 금리는 연 3.9%였는데요. 향후에는 올해 안에 7%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월 평균 대출 상환행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내 집 마련의 부담 역시 더욱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시그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으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열어둘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동을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